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세훈입니다. 자, 지방직 시험이 끝났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자, 이번 행정부 어땠습니까? 자, 사실은 평이하게 봤으면은 너무나 평이한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평소에 조문 공부, 개념 공부, 핵심 판례를 좀 정확하게 학습이 돼 있었다면 사실 너무나 평이한 시험이었고 좀 쉬운 난이도의 시험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래도 시험이다 보니까 그래도 헷갈릴 수 있는 지문이 몇 개 있었어요. 자, 그래도 정상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주는 방법을 잘 따라왔던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90점 이상은 좀 쉽게 획득하지 않았을까,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긴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시험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는 이제 판례 좀 위주의 출제가 상당히 많았죠. 그쵸?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자, 근데 작년 지방직부터 해가지고 좀 어땠습니까? 조문 문제가 좀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요, 아예 그냥 본색을 드러냈어요. 조문을 상당히 자세하게, 그리고 지역적인 조문들도 출제가 됐고요. 자, 그리고 통조문 문제 있잖아요. 그냥 군무원 시험이나 소방직 시험에서 보던 통조문 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출제가 됐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겠지만 그 조문이 사실 중요 조문입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때 그리고 문제풀이 때 충분히 학습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개념 문제도 사실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개념이었는데 이제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 나오는 판례들은 그렇게 지엽적인 판례는 없었다. 뭐 헷갈릴 수 있는 판례는 있긴 있었지만 자, 생각해 주면서 이제 조문, 개념, 판례가 상당히 균형 있게 출제가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단순히 판례 위주로만 공부한다? 이거 안 됩니다. 자, 됐죠? 제가 항상 강조하던 바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행정법의 법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 지금 조문 4개를 싹 뽑아서 출제한 겁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보고 제가 이게 군무원 시험인가 했던 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 1번 볼게요. 헌법 개정,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자, 그리고 공포는 자,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그렇죠. 국가발행 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자, 그리고 2번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하는 경우에는 법률 공포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공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를 아니할 때는 누구라도 나서야 되겠습니까? 국회의장이라도 나서야 되겠죠? 그리고 국회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있죠? 그래서 서울에서 발행하는 이 이상의 일간 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서 공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왜 계속 공포하고 있는 거죠? 법령 등은요, 대외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국민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열심히 공포가 되어야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포를 열심히 학습하는 거죠. 이거 아무 이유 없이 공포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 왜 공부하는지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야지 기억이 남습니다. 자연스럽게. 자, 3번 볼게요. 법령 등의 공포일은 해당 법령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이거 조문 문제였죠. 과거 군무원 기출문제랑 완전 동일한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실게요. 관보의 내용, 해석, 적용 시기에 있어서 종이관보가 전자관보보다 우선한다? 그렇지 않죠.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개정됐고요. 개정되자마자 소방직에서 기출됐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거 나온다, 이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이건 기본 강의 단계에서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답 4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행정행위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볼게요. 1번.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세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없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된댔죠? 자, 수익처분이 있습니다. 수익처분을 취소하면 어떤 상태가 되죠? 매우 불리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 수익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하면요. 기분이 매우 좋아집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한 그 쟁점은 어떤 쟁점에서다? 수익 처분에서는 취소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왜? 당사자한테 유리하니까. 자, 근데 침익 처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취소를 했더니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침익 처분 취소할 땐 기분이 좋았는데
그걸 다시 취소한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기분이 나쁩니까, 여러분? 불리하니까요. 그죠? 이렇게 분리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취소의 취소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자, 지금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한번 봅시다. 자, 1번.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세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안 되겠죠. 왜요? 침익처분이잖아요. 침익처분이 뭡니까? 자,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그런 게 침익처분이죠. 과세처분의 대표적인 의무 부과잖아요. 강학상 하명이라고 공부했었죠. 하명, 그쵸? 돈 내라, 그죠? 그러니까 침익처분이고 불리하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1번 정답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너무 평이했다. 근데 저 4번, 혹시 4번 헷갈린 수험생분들 계실까요? 이거? 자, 이거 저도 요즘 질문을 좀 받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핫 이슈가요.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행정기본법에 직권 취소하고 철회의 근거 규정 들어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지금 4번처럼 얘기하는 거 틀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판례예요. 자, 보세요. 처분청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건 판례 문제거든요. 자, 과거에는요. 직권 취소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 없이도 직권 취소할 수 있다 없다가 쟁점이었고 직권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죠? 직권 취소에 법적 근거가 도입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일단 직권 취소에 관해서 판례는 판례대로 어떻게? 직권 취소 가능하다. 법적 근거 없어도 가능하다. 자, 그런데 지금은 법적 근거가 도입됐다. 이렇게 알고 가면 그만인 겁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출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행정기본법이 도입이 됐고 효력을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지문은 출제 가능성이 원래 떨어지는 지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냈다는 건 사실은 조금 의문인 게 좀 최신화되지 않은 문제다. 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또 뭐랬죠? 이게 기존 지식이 절대 틀린 지식은 아닙니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제가 기본법 특강할 때도. 그죠? 그래서 법적 근거 도입되었다. 자, 오히려 이게 핵심 쟁점인데 이거 가장 최신화된 쟁점이긴 한데 이게 나오지도 않고 과거 판례 법리가 나왔지만 과거 판례 법리 그냥 그 자체로 알아두시면 된다.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자 1번 되겠습니다. 저는 원래 여러분 그 일반적으로 해설할 때는 지문 전부 다 해설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제 스타일로 한번 해볼까요? 자, 2번 살짝이라도 한번 봐볼게요. 적법한 처분이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죠. 장래에 향해서 철회할 수 있다. 철회는 원래 그 개념상 장래요죠.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수익 처분의 철회는요. 침익적인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침익 처분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의 절차, 침익 처분의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행정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행정처분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자, 이거는 행정기본법이 지금 반영된 출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뭐랬죠? 행정기본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관 해가지고 행정기본법 제17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부관은 재량행위에 붙일 수 있다. 그렇죠? 재량행위에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기속행위에는요? 붙일 수 없는 겁니다. 다만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개별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있으면 그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부관 가능.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법리 아닙니까? 이건 기존의 판례 법리가요. 조문화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본법 조문이 기억이 안 났어도 그냥 당연히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법적 근거 있으면 기속행위에도 부관 붙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법에 그 근거 규정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 재량행위에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 원칙적으로 붙일 수 없는데 법적 근거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은 기존에도 판례 법리도 있었던 내용이다. 그래서 새삼스러울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번. 부담이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였다면 자, 부담은 지금 수익적 행정 처분입니다. 다시요. 부담은 어떤 거죠? 자, 지금 수익적 행정 처분에 붙인 종된 규율로서 보통 붙입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해요, 보통? 보통은 여러분 침익 처분보다도요. 보통은 수익 처분에 부담을 많이 붙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부담을 붙일 당시에 적법하면은요. 나중에 사실상 법률상 어떤 변동이 생겼다고 해서 자, 위법해지는 게 아닙니다. 해당 부담이. 왜요? 처분의 위법적 법은 언제를 기준으로 여러분 판단을 했습니까? 처분 시, 그죠? 처분 시에 적법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지금 부담 부과했죠? 수익 처분하면서 부담을 부과했죠. 잘 보세요. 부담이 처분 당시 근거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자, 처분할 때 같이 붙인 겁니다. 처분 후에 부담의 전제가 된 근거법령이 개정되었다? 이거는 법률상 변동인데요. 이 부관을 부과한 이후에 사후에 사실상 법률상 지금 변동은 고려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너무나 너무 많이 봤던 판례다. 3번. 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이라도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절대 부과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이렇게 부과하면 뭐라 그랬죠? 탈법적인 작용입니다. 탈법적인 국가작용입니다. 왜요? 부관은요, 어떤 한계가 있죠? 여러분, 부관의 개념 정의가 뭐였어요? 행정행위에 부과한 종된 규율이다. 그게 행정행위의 부관이었죠? 행정행위에 붙이는 종된 규율이기 때문에 또 부관의 한계에 대한 법리가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한계를 딱 준수하려고 법리까지 만들어놨는데 그걸 탈피하려고 사법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반칙을 한 겁니다. 행정청이. 그죠? 그런 반칙을 인정해주면 그게 법치국가입니까? 그게 법치행정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정답 3번입니다. 자, 그리고 사용수익 허가에서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요. 여기 기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강학상 기한이죠. 부담 이외의 다른 부관은요. 독립해서 취소할 수 없다 했었습니다. 독립해서 강제 집행도 안 되고요. 아무튼 독립성이 없잖아요. 왜? 부담 이외의 다른 부관은 그 해당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쉽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좀 상세하게 해설을 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학습을 하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단순히 내가 맞췄다 하고 끝내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걸 풀고 내가 정답 지문도 이거 내가 왜 맞췄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더 실력이 훨씬 늡니다. 아셨죠? 물론 우리 수험생분들은 지금 시험을 본 수험생들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도 말씀드렸고. 자, 물론 재시생분들도 계시겠죠. 이번 시험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제대로 한번 다 들어보겠다. 자, 그래서 이제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사실은 이것도 행정기본법 문제가 좀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뭐 그렇진 않았고요. 사실 행정기본법 조문이 도입된 아주 중요 파트였습니다. 제가 공법상 계약 중요하다 했습니다. 행정기본법 도입됐기 때문에 또 1번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자, 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자, 이건 공법상 법률관계이지 절대 행정처분이 아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 소송으로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공법상 계약도요. 공법 행위죠. 그러니까 법률 우회 원칙 당연히 준수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자, 1번을 맞췄는데 3번을 틀린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법리입니다. 자, 계약직 공무원 그리고 1번의 전문직 공무원 같은 법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같은 법리라고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고, 그죠? 어떤 거예요?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공법상 법률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 행정절차법은 어디에 적용된다? 처신예예지. 처분 절차, 신고 절차, 행정입법 예고 절차, 행정예고 절차, 행정지도 절차에 적용된다고 했었습니다. 필수 암기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처신예지 했지, 처신예예지 개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공법상 계약은 빼셔야죠. 자, 정답 3번입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공법상 계약도요. 제3자와 이해관계 고려해야죠. 비례성 준수해야죠. 자, 공법상 계약에 행정법상 일반원칙 준수되어야 됩니까? 반대로? 맞죠. 그렇죠? 자, 똑같은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5번 가겠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여러분, 이것도 사실 되게 개념적인 문제입니다. 난이도 하죠. 자, 볼게요. 행정처의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면 이후 사실적 법률적 상태의 변경이 있더라도 행정처의 이를 취소하지 않는 한 여전히 공적 견해 표명은 유효하다? 그렇지 않죠. 공적 의사 표명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표명의 전제가 사라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죠. 유효한 게 아니라. 이 법리는 똑같이 어디서도 있었죠? 확약에, 그러니까 어떠한 행정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약속인 확약에 대해서 지금 법적 사실, 그 전제가 변동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 확약은 실효된다는 법리 있었죠? 그거 같은 법리지 않습니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의 공포만을 가지고 어떻게 신뢰를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행정규칙은 행정권 내부의 재량준칙이에요. 이게 어떻게 국민한테 대외적으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X죠. 자, 그 다음에 다 공적 견해를 표명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형식적 권한 분자에 구애될 게 없이라는 건 너무나 강조됐던 판례다. 그래서 동그라미다. 자, 기본 판례가 나왔습니다. 자라. 신뢰보호 원칙 위반은 국가배상법상 위법 개념을 충족시킨다. 자, 위반 맞습니까? 위법? 당연히 맞죠. 국가배상법상 위법이 뭐예요? 공무원의 고의가 실로 인한 위법한 직무집행, 직무집행이 위법하다. 자, 그러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한 직무집행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쵸? 당연 빠따 같은 소리죠? 자, 볼게요. 그래서 XXOO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그러니까 6번입니다. 행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입니다.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쭉 읽어보니까 이거 공정력의 개념을 그냥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념 문제다. 자, 넘어가십시다. 자, 2번. 민사소송이 있어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가 선결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자, 선결 문제가 여러분 뭡니까? 선결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법원에서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판단해야 되는 전제를 이름하여 선결 문제라고 하는 거고요. 그 선결 문제 중에서도 특히 어떤 게 문제가 될 수 있죠? 행정처분의 효력 여부가 선결 문제가 될 때는 그 효력 여부가 만약에 그 행정처분이 무효 사유의 하자가 있다면 그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별도의 다른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무효라는 판단이 없이도요. 당연히 민사법원도 여러분 무효는요. 어떤 기관한테도 다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법원도요. 이거 행정처분 무효네 라는 전제 하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취소 사유밖에 없는 경우에는요. 그런 일응 존중을 해줘야 되겠죠. 왜요? 공정력의 개념 정의가 뭐였어요? 무효 사유가 아닌 한 존중해 달라면서요. 취소 사유밖에 없으면 무효 사유 아니네요. 존중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취소 사유일 때는 공정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부당이득 인용 판결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취소 사유였다면.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쉽게. 당연무효래요. 너무 쉬운 거죠? 당연무효는 민사법원이든 형사법원이든 어떤 법원이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당연무효인데. 공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판단으로 해서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절차에 의하여 취소나 무효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지극히 타당한 얘기죠. 그죠? 자, 이게 만약에 세 번째 줄이 헷갈리셨다. 이거는 공정력 개념 정의가 지금 흔들린 겁니다. 자, 공정력에서 뭐라 했어요? 무효 사유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무효 사유가 아닐 때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는 것을 기다려야 되지만 무효 사유라면 기다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념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일단 2번 헷갈리실 수 있었습니다. 자, 불가증이 발생한 행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어떻습니까? 자, 불가장력이 발생한지 말지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불가장력은 처분을 다툴 수 있다. 언제까지 다툴 수 있다는 가능성이죠. 그죠? 자, 지금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처분을 다투는 것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문제죠. 그렇죠.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청구할 수 있는 거죠. 4번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동정의 행정행위라면 그 대상을 달리하더라도 인정된다? 아니라 그랬죠. 제가 동종 절대 아니라 그랬죠. 자, 이게 만약에 동종이면요. 큰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불가변력 어디서 생기죠? 행정심판 재결에서 생기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요. 거기서 이기는 인용재결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를 의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근데 갑과 전혀 무관한데 비슷한 사안인 자, 병이 또 행정심판위원회에 다투는 거예요. 반드시 인용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비슷한 사안이지만 어떻게 결론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불가변력이라는 것은 어디서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다. 여기서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 인용재결이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설령 인용재결이 하자가 있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인용재결을 취소할 수가 없는 거다. 그게 불가변력이다. 그래서 그 행위죠. 그렇죠? 불가변력이 발생한 그 행위. 동종 절대 아니죠. 자,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자, 문제 7번입니다. 자,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법규명령이 위임에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제정 당시가 아니라부터 그때부터죠. 제정 당시가 아니라 지금 위임의 근거가 생겼을 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죠. 자, 2번 법률의 시행령 내용이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해서 이를 구체하기 위한 것인데는 모법에 직접 위임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자, 이거 뭐 물어보는 거예요? 수권법령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권한을 준다. 줄 숫자를 써서 수권법령이 있습니다. 수권법령에 권한을 주죠. 행정입법아, 하위법규야, 네가 만들어라. 그래서 하위위임입법이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수권법령은 어떤 한계를 준수해야 되는 거죠? 포괄위임하지 말아라. 그렇죠. 아니, 지금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변동시키는 것은 법이 정하는 것이고요. 법이 뭐 대통령령한테 위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부령한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고시훈령 예교한테도 위임할 수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임할 때는 어떤 한계가 준수돼야 되는 거죠? 포괄위임 금지되잖아요. 포괄위임 금지인지 아닌지,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위반했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바로 이렇게. 시행령 내용이 모법 취지에 근거해서 이를 구체화한 것일 때는요. 직접 위임 규정이 없어도 여러분 직접 위임 규정 없대요. 이거 보고 위임 규정 없는데 왜 위임했나?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 자, 어떤 판례가 있었죠? 이 수권 법령의 전체적인 취지를 해석한다. 그러니까 해당 법조문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권한을 넘기는 조문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수권법령 전체적 취지 해석해가지고 만약에 해당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때는 위임입법은 그리고 그 포괄위임 금지 원칙은 준수된 것이다. 그래서 위임입법 만들 수 있다. 했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네, 됐어요. 2번. 3번입니다. 간단히 볼게요. 입법 부작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되죠. 왜 안 돼요? 입법 부작이. 이거 무슨 판례입니까? 군법무관에 대해서 보수에 대해서 지금 법이 시행령한테 거의 40년 전에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국가배상 해줘야죠. 손해 생겼잖아요. 그죠? 4번입니다. 법규명령의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선고되었다면 그 법률은
모든 국가기관한테 적용을 돼서는 안 됩니다. 그쵸? 왜요? 위헌 결정의 기속력.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법원이다까지도 기억나시면 매우 나이스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위임에 근거해서 제정된 법규명령은 별도의 폐지 행위가 아니라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서 당연히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정답은 자, 2번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1번이 조금 어려웠다, 좀 헷갈렸다, 혹은 6번이 조금 헷갈렸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인정합니다. 근데 저한테 이제 이렇게 수업을 들으셨으니까 절대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이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8번입니다. 자, 신고. 자, 어디서 공부했죠? 사인의 공법행위. 자, 가볼게요. 자, 1번. 국관광진흥법에 의한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 행위는 절대로 사실적 행위가 아니죠. 이게 뭐죠? 허가자의 이전이다. 그렇죠. 법률상 이익과 관련된 허가자의 이전이다. 사업 양도양수는 이것만 아시면 되죠. 양도인, 양수인, 그리고 양도양수 계약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의리 지위승계 신고를 한다. 이 지위승계 신고에 대해서 수리가 있게 되면 자, 이 수리는 뭐예요? 준법률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이죠. 수리가 있게 되면 허가자의 지위가 갑에서 을로 이전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단순히 이렇게 사실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그냥 틀렸습니다. 자, 2번. 자, 제가 이 판례 지금 기본 강의 때도 이거 특별히 설명드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판례는요, 여러분, 그 신고제와 허가제의 취지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허가 같은 경우에는 실질 요건과 형식 요건을 모두 심사하지만 신고제는 원칙적으로 형식 요건을 심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에서 실질 요건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판시가 있는 겁니다. 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맨 아랫줄,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쵸? 이게 바로 신고제와 허가제의 구별 실익이었다라고까지 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3번.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는 자기한결적 신고지만 이러한 건축신고는 뭐죠? 자기한결적 신고 절대 아니죠. 뭐예요? 행위 요건적 신고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자, 그래서 수리 등이 있어야지만 공법상 효과가 발생한다. 마찬가지죠. 4번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너무 지겹다. 이거는요. 나온 거로만 따지면요. 이건 10손가락도 사실 모자랄 정도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주민등록 신고는요. 그죠? 오버 인정할게요.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번 해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9번.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은 자, 이거는 별도의 절차가 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이 굳이 적용될 필요 없이 별도의 그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는 절차가 있고 별도의 절차 보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행정절차법이 적용될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자, X죠. 자, 2번.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떤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다면 그 불복해서 구제 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볼 수 있을 때는요.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바로 위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처분청이 어떻게 처분합니까? 어떻게 행정합니까? 이렇게 빡빡하게 보면요. 자, 지금요. 여기 있어서는요. 전혀 불복 구제로 있어서 지금 그 어떤 지장이 없었어요. 여기가 포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적법이다. 3번. 자진 납부했다. 자진 납부했어도 다투고 싶은 사람은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 같은 사람한테 과세 처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요, 바로 납부해요. 일단 이유야 어찌됐든. 왜요? 처분에는 공정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따라야죠. 그런 다음에 이거 하자 했는데 하면서 다퉈야죠. 그렇죠. 그리고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 자, 그건 국가 입장에서나 생각할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과세권 행사하는 것도 뭐예요? 금전급부를 요구하는 권리로 볼 수 있죠. 그 권리가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랑. 그 국가 입장이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타자 치유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자,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내용 열람 확인할 수 있을 뿐, 정정 요구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나 분명히 청문 절차를 거쳤는데 이상하게 청문조서가 작성된 거예요. 당연히 열람 요구 왜 시켰습니까? 불만 있으면 하고 싶은 말 해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정 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4번 조문은 너무 지엽적이기 때문에 모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3번을 통해서 3번 딱 치고 넘어가셨으면 더 나있습니다. 이거 안 읽어도 됐어요. 자, 10번입니다. 자,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그 비용 누가 부담한다? 실제 들어간 비용, 실비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부담해야 되겠죠. 자기가 알고 싶으니까 자기가 부담해야 되겠죠. 자, 2번 이거는 정보공개법 지문 중에서도 저도 사실은 거의 처음 본 지문입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요 이게 정답을 맞추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직 문제에서 너무 지엽적인 조문은 있잖아요. 정답을 고르는데 사실 선택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왜 지금 확고한 정답 지문이 있냐면 4번 지문 먼저 볼게요.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정보공개 청구 행사는 허용되어야 한다? 아니 권리남용인데 여러분 권리남용 금지 어디서 나왔어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요. 신의성실의 원칙은 제가 뭐라 했어요? 국민도 준수해야 되고 국가도 준수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국민도 준수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정보공개 청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4번이 너무 기초적인 판례였기 때문에 정답 고르는 건 사실 쉬웠는데 이거 만약에 4번 지문 출제 안 하고 4번 좀 어려운 최신 판례 낸 다음에 2번을 만약에 출제했다 그럼 엄청나게 이건 난이도 높은 지문이 돼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게는 안 했어요. 왜? 난이도 조정 차원에서. 그러니까 너무나 지엽적인 조문이라는 것은 출제자도 잘 알고 있다. 그것을 정답 지문을 출제하기는 앞으로도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좀 빨리 붙으셨으면 좋겠는 게 이거 지금요 이런 걸 냈다는 건요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나중에 그 행정법이 이제 공통과목으로 됐으니까 조금 시혜적으로 이렇게 조금 쉽게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학생들이 좀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이런 세부적인 질문 물어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는 빨리 붙으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 혹은 올해 안 되셨더라도 반드시 내년에는 합격 꼭 하셔야 된다. 제가 도와드리겠다. 자, 그리고 3번.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 처분 받은 것 자체가 그렇죠. 신기하게도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자 신청이 있고 거부 처분이 있을 때는요. 신청권 있는지를 열심히 검토했죠. 근데 여기서 뭐래요?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거부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냥 신청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왜? 정보공개 청구권은 국민의 기본권, 즉 알 권리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널널하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신청권을. 그렇죠. 됐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는데 2번 질문은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왔을 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다.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의 내용입니다. 그냥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저 같으면요. 이렇게 출제됐죠? 그럼 그 근처 조문 다 읽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11조 얘기했죠? 그럼 11조를 다 읽는다고요. 제가 항상 그 군무원 수업 할 때도 그렇고 그 소방 수험생들한테 그 기출 해설했을 때도 그렇고요. 물론 우리 에듀윌에서 공무원 해설할 때도 물론 그랬고요. 항상 조문을 볼 때 조문 문제를 틀렸다 싶으면은 그 해당 조문은 조문 원문을 꼭 살펴보신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 그렇죠.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은 대집행이다. 자, 근데 굳이 대집행을 하지 않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행정청은 재량권을 행사해서 굳이 대집행을 가지 않고요.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죠? 2번.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무효죠. 맞죠? 왜냐하면 일신전속적 성격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만약에 살아계셨다면 그분한테 부과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못한다. 무효다. 만약에 했다면. 3번입니다. 부실법상 장기 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법에 규정된 기간에 지나서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 지금 의무이행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의무이행했죠. 물론 지금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지금 그리고 일정 기간 전에 뭔가 의무가 있었던 기간이 있겠죠. 지금.
자, 이 기간 내에는 하지 않았어요. 의무이행을. 근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려면 어떤 절차가 지금 있어야 되는 거죠? 일단 시정명령 또는 이행명령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고 있게 되고요. 언제까지 이행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이제 부과하는 건 어떤 경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행을 안 했을 때 이제 부과하는 거예요. 자, 근데 뭐죠? 지금은 부과 전에 이행한 겁니다. 부과할 필요 있겠습니까?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과 비교할 판례 뭐라 했었죠? 근데 만약에 그럼 이때 말기에 이행했다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징수할 수 있을까요? 의무이행 있었는데 그건 징수할 수 있댔잖아요. 왜냐하면 부과 처분이 있으면 행정처분이 있는 거고 일단 행정처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징수의 문제도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종국적으로 지금 단계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지만 절차상 종국적인 목적인 부과 처분이 안 나왔어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부과 전에 이행했다면 부과를 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죠? 그걸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제가 관련 판례로 설명했던 것도 꼭 좀 알아두시고 그죠? 부과 이후에 이행했다? 자, 그럼 징수할 수 있다. 그거까지 학습이 다 되셔야 이 관련 쟁점이 학습이 된 겁니다. 자, 됐어요. 그래서 3번 정답이죠. 건축법상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번 지문을 알았는데 4번 지문을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상당히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원래 우리 그 지방직 시험에서 이렇게 동일 취지의 지문이 동어 반복식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지금 조금 쉽게 내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죠? 자, 됐어요. 정답 3번입니다. 근데 이 지금 경향이 그 향후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솔직히 장담 못합니다. 지금 필수과목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여러 수험생들이 이제 응시하게 됐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를 낮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선생님 난이도 높이면 다시 판례 위주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예 그 경향을 바꾸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그 판례 위주의 출제 방식의 시절은요. 선택 과목의 시절에서는 사실 통용될 수 있는 얘기지만 이제는 기본기도 중요하다. 조문도 중요하다. 됐습니다. 정답 3번이죠. 12번입니다. 사정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은 완전 개념이죠. 그렇죠. 이 처분이 지금 위법했습니다. 자, 처분이 위법하면은 원고의 청구를 원래 인용해 줘야 되는데 그걸 인용하자고 보니까 현저하게 공공복리에 반할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미안하지만 원고야 미안하지만 청구를 기각한다. 그리고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은 판결 주문에도 적시를 시켜주잖아요. 그쵸? 미안해서. 그 다음에 2번. 사정 판결은 항고 소송 중에서 취소 소송 및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인정되는 판결의 종류이다. 사정 판결. 자, 이런 거 나왔을 땐 제가 어떻게 하랬죠? 취소 소송에 관한 규정을 무효 등 확인 소송에 준용할 수 있을까 검토할 때 단순하게 이건 암기로 하시는 게 훨씬 빠르다. 예제 사간. 원래 행정소송법은요. 취소 소송 위주로 규정을 쭉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취소 소송에 관한 규정을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몇 개 규정만 준용하지 않고 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도 몇 개 규정만 준용하지 않고 그리고 공법상 당사 소송에서도 어떻게 몇 개 조문만 준용하지 않는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소 소송에 대해서 열심히 규정해 놓고 나머지 소송 형태에서는요. 그냥 준용하지 않는 조문들 혹은 준용하는 조문들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 어떻게 지금 공부하면 되냐면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수험생분들이 제 수업을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이걸 들었다고 해서 꼭 제 기본 강의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건 좀 아셨으면 좋겠잖아요. 자, 뭐냐면 취소 소송에 관한 규정 중에서 무효 등 확인 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규정. 자, 그리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규정. 자, 이거는 암기사항이다. 자,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 당사 소송은요? 그거는 이렇게 암기할 게 아니라 제가 이해를 시켜드립니다. 수업 시간에. 자, 볼게요. 무효 등 확인 소송은 예제사간입니다. 예제사간. 그리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처집사입니다.
처집사. 자, 예의를 갖춰서 제사를 하는 사이간 해가지고 예제사간이다 하고 암기를 하세요. 이건 그냥 단순히 쓴 스토리텔링입니다. 이게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자, 암기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자, 그래서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제소기간, 사정판결, 간접강제에 대해서는 준용 규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무효등확인 소송 물어봤죠. 지금 사정판결 나왔죠. 준용하지 않고 있죠. 그럼 사정판결 못하는 거예요. 그죠? 전 누구보다도 이해를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아무리 제가 이해를 좋아한다고 해서 저는 이해 왜 시키려고 하는 거죠? 암기량 줄이려고 시키는 거잖아요, 제가. 자, 그 다음에 처집사 이거 뭐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처에 어떻게 보면 집사가 될 수가 있다. 그렇죠? 이게 뭐 나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스토리텔링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자, 아무튼 처집사가 된다. 그래서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집행정지, 사정판결. 됐죠? 자, 그래가지고 이게 준용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암기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나머지 3, 4번 지문은요. 4번 지문부터 먼저 보시면 그래도 지금 사정판결하는데 좀 미안하죠. 그쵸? 그러니까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고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손해배상, 제이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 방법의 청구를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붙여버리는 거다. 자, 뭐가 주된 소송이죠? 취소 소송이다. 거기다 갖다 붙일 수 있다. 왜? 관련 청구 소송이잖아요. 그 쟁점도 있고요. 3번. 법원이 사정 판결함에 있어서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해서 입게 될 손해와 정도, 배상 방법, 그 밖에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한테도요. 그렇죠? 왜냐하면 법원이 이런 판결을 하는데 얘 손해 생길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거기다 참고해서 써두세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당사자 원고가 자신이 이제 사정 판결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처분이 지금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각당할 여지가 있다, 기각당할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손 놓고 있어요. 그럼 힌트를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병합하지 않았다? 그러면 성명권을 행사해서 힌트 준다까지도 관련 쟁점이죠. 그죠? 그렇게까지 학습을 해야지 공부 끝나는 거죠. 정답이 2번입니다. 자, 13번입니다.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질서 위반행위도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 질서 위반행위 법정주의. 자, 그 다음에 자, 경찰서장이 법칙금에 대해서 통고 처분한 이상 자, 범칙금 납부 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기다려줘야 되겠죠. 통고 처분한다는 것은 정식의 형사 절차를 가기 전에 일종의 혜택인데 통고 처분을 일단 했으면 기다려줘야지 왜 직결 심판을 청구하고 있습니까? 자, 이거 제가 파인할 때 했던 판례입니다. 기분이 사실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행정처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행정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공정력도 없으니까 그냥 당사자가 이의 제기만 하는 순간 그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처분과 같은 경우는요. 당사자가 아무리 다툰다고 해도요. 여러분들이 과세 처분에 대해서 다퉈요. 자, 근데 뭐라 했죠? 오히려 집행 부정지의 원칙이잖아요. 왜요? 처분은요.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당사자가 다툰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시는 거죠. 자, 신분에 의해서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에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질서 위반 행위에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쉬운 조문 문제다. 자, 성립은 같이, 제재는 별개이다. 그죠? 성립은 같이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는데 왜 안 돼? X 치시면 됩니다. 자, 조문을 여러분들한테 추상적으로 다 일일이 암기하라는 게 아니죠. 자, 암기는 제가 도와드립니다. 그죠? 도와드린 대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정답 4번이죠. 자, 14번입니다.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도시공원시설 점유자가 퇴거 명도하는 것, 이건 일신전속적이다. 그쵸? 비대체적입니다. 그죠? 비대체적 의무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행 처분인 대집행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선행 처분인 계고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왜요? 개통 실비 상호간에는 행정의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꼭 개고 뒤에 있는 영장에 난 통지를 다투는 소송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절차와도 상관없다. 왜? 이건 동일한 법적 효과를 의혹하니까 대집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죠. 이건 너무나 유명한 판례죠. 그 다음에 3번. 대집행의 유한 비용을 징수할 때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 소속에 따라서 국고 또는 지자체의 수입으로 한다. 자, 이거 매우 세부적인 행정대집행법 규정입니다. 자, 이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매우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조문 나왔죠. 근데 정답 푸는데 전혀 지장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오답을 중요한 걸 모르는 수험생들한테 헷갈리게 하는 용도로서 출제하는 수준입니다. 지금은. 그죠? 지금 너무 중요한 2번 판례를 모른다? 그러면 이걸 지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웬만한 수험생들은 지금 2번 문제 정도는 다 준비하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헷갈리는 지문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거는 단순히 출제함에 있어서 구색을 맞춘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세부적인 조문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행정대집행법 싹 다 공부해야지 5번입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그냥 해당 조문만 찾아가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3항입니다. 자, 그것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대집행법 제6조 근처 조문만 딱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집행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대집행 처분이잖아요. 가능. 끝. 자, 많이 왔습니다. 좀 힘내주시고. 자, 15번입니다.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입니다. 자, 누가 배상 책임을 지겠느냐는 거예요. 사무 귀속 주체가 배상 책임 지겠는가? 비용 부담자가 배상 책임 지겠는가? 자, 사무 귀속 주체도 배상 책임 질 수 있고요. 비용 부담자도 배상 책임 질 수 있습니다. 양자는 선택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 판례에선 또 뭐를 강점으로 두고 있죠? 뭐를 또 이제 딱 지적한 거죠? 비용 부담자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또 중요성 있게 강조하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죠. 비용 부담자만 책임지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사무 귀속 주체 비용 부담자에 대해서 선택적 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자, 1번 보시면 두 번째 줄 공무원의 선임 감독 영조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 이게 사무의 귀속 주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봉급 급여 비용 설치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 자, 이게 바로 비용 부담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무의 귀속 주체와 비용 부담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면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자, 그리고 2번입니다. 자, 국가배상 청구권도요. 권리입니다. 사익보호성 있어야 됩니다. 그에 관한 내용이고요. 3번. 공공의 영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관리 권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만 자, 공공의 영조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자, 이건 강학상 공물이다. 그렇죠? 공물은 관리의 개념이다. 관리의 개념은 일단 국가가 도로로서 관리하고 있으면 이건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국가 혹은 지자체가 설령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원래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을 안 해줬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일단은 공물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모두 안 되는 거죠. 소유권에 의해서 이 원래 소유자가 인도 청구도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그것도 알고 계셔야죠. 사실 나올 게 너무 많은데 너무 쉽게 내가지고 아무튼 됐어요.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 포함하지 않는다. 왜요? 사실상 관리도 관리의 개념에 들어가잖아요. 포함한다. 3번. 자, 4번입니다. 공무원 개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그렇죠? 복수를 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국가가 있고 자, 그리고 공무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무원이 자, A라는 사람한테 불법 행위를 저질렀어요. 자, 근데 우리가 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와 경과실인 경우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죠?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를 한번 요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자, A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한테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자,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도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손해배상 청구권이 병존하게 되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경과실은 이제 파란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경과실에 있는 공무원에 불과하다. 자, 그러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 겁니다. 뭐만 가능하다고요? 국가배상 청구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경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공무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맞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6번 가겠습니다.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집행정지는 제가 파이널 할 때도 정말 강조를 많이 했고 핵심 쟁점이다. 왜? 시사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검찰총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직 2월 처분했는데 집행정지 신청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누누이 반복했습니다. 자, 가볼게요. 처분의 효력정지를 하려면 효력정지를 구하는 당행정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어 계속 중이어야 된다. 자, 지금 집행정지는 뭐죠? 가구제예요. 가구제 왜 하는 겁니까? 본안소송이 너무 길단 말이죠.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가구제를 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제로서 본안소송이 지금 계속되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쵸? 맞죠?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을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므로 신청인에게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다? 절대 아니죠. 틀렸죠. 자, 신청이 있습니다. 신청에 대해서 건축허가 신청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건축허가 신청. 근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처분. 자, 관할행정청 A가 거부처분했다. 자, 그럼 신청을 한 갑이 다툽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소송 물어봤으니까 소송만 할게요. 자, 거부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 제기합니다. 근데 이와 더불어 소송 계속 중임에 이와 더불어 뭘 할 수 있다? 집행정지할 수 있냐고요. 자, 집행정지는 가구제입니다. 만약에 거부처분의 효력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만 남는 거죠? 신청만 남는 거죠. 신청만 남는다고 해서 여러분 신청만 있다고 해서 건축물 올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구제로서 실효적인 수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거부처분에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므로 아니죠. 신청인에게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다? 아니죠. 자, 3번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 맞죠? 절차의 속행정지가 원칙적인 것이고 효력정지는 절차의 속행정지만으로서도 행정 목적을 그 가구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어떻게? 그럴 때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신청인의 본안 청구에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쵸? 이건 어차피 질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런 사람을 가구제 줄 필요 있겠습니까? 없다라고 봐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 청구기관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나리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 방법에 의해서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나를 의미한다. 정확하죠. 자, 그 자체고요. 자, 그다음에 2번.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에 심판 청구기관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자, 일단 끊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어떤 처분에 대해서 처분을 해주세요 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작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작위하고 있다는 상태가 뭐죠? 계속적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해서 부작위하고 있다. 그럼 계속적으로 침해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소기간의 문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처분이 있으면 안 날, 그리고 처분이 있은 날 그런 걸 산정해 볼 수가 있지만 이건 처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지금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그렇죠. 심판 청구기간의 규정이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사정재결 인정되지 않는다? 사정재결은 조문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조문이 있습니다. 자, 무효등 확인 심판 같은 경우에는 사정재결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근데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에 대해서는 그런 조문이 없습니다. 그럼 사정재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X입니다.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재결 및 같은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재청구 금지라는 아주 유명한 규정입니다. 이 조문의 이제 그 특정 위치, 그러니까 몇 조 몇 항까지는 기억이 안 나셔도 이 재청구 금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결론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무슨 판결에서의 효력, 그러니까 확정 판결의 효력인 기판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은 기판력에 대한 판단이죠. 자,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정답 2번입니다. 자, 그리고 18번을 은근히 우리 수험생분들이 헷갈리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협의의 소익. 자, 일단 월정 수당을 받는 지방의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가 처분됩니까? 제가 이거 판례 싹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파이널 때도 어떻게 했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결의,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제명결의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처분성 인정된다 했습니다. 의장이든 의원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의원 나왔네요. 상관없죠. 처분되죠. 자, 그리고 자, 지금 제재처분, 지금 불이익처분이 되는데 취소소송 계속 중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자, 지금 일단 뭐가 있었던 거죠? 제명, 의결입니다. 자, 제명 의결 처분이죠, 지금. 그리고 임기가 만료됐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제명 의결을 지금 취소해 달라고 지금 다투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은 다툴 수 있는 이익이 왜 있냐면요. 이때까지는 월급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제명 의결 이후부터 임기 만료 전까지. 제명 의결을 받지 않았다면 임기 만료까지 이 사람은 월정 수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방의 의원에 대해서는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판례도. 그래서 이거 소유이익이 있고 법률상 이익이 있고 파면 처분의 취소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 지금 당연퇴직된 경우에도 자, 지금 파면 처분에 대해서 지금 다투는 중에 당연퇴직된 경우에도 자, 그럼 이 사람은 파면만 안 당했어도요. 당연퇴직 시까지는 일을 할 수 있었죠. 공무원으로. 일하면 급여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완전히 일치하잖아요. 그 법리가. 그죠? 자, 그래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다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니은 말고 디귿. 기업과 니은은 전부 법률상 이익이 있고 근데 공익근무요원 소집 해제 신청을 거부한 후에 원고와 계속하여 공익근무요원을 복무함에 따라서 복무기간 만료로서 소집 해제 처분한 경우 자, 공익근무요원 소집 해제 됐으면 그만입니다. 그죠? 자,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그 병역의 의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지금 이제 입영을 해가지고 입영을 하는데 현역도 가능하고 공익근무요원도 가능한데 지금 현역은 전역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공익근무요원은 뭐라고 하죠? 소집해제라고 합니다. 소집해제를 했어요. 일단 소집해제 받았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 사람은요. 더 이상 소집당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비군 훈련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원칙적으로 지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소집해제 처분을 한 경우 원고는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외이익이 있다? 없습니다. X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과 니은이 되겠는데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처리하겠습니다. 전 사실 안 헷갈렸겠지 했지만 헷갈리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라이브 특강하면서 보니까. 자,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개인의 고유성, 동일성을 나타내는 지문은 이건 너무 많이 봤던 지문이다. 그죠? 개인정보보호법상 그 개인정보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해서 거부한 것이 거부처분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죠. 자, 그러면 이런 신청권은 어떤 요건과 관련된 겁니까? 처분과 관련된, 즉 소송 요건과 관련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소송 요건은 뭡니까? 본안 판결을 받을 전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 요건 정도에서 요구할 걸 요구하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당순이 응답을 지금 받을 권리, 그 정도를 요구하겠죠.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는 어디서 판단할 겁니까? 본안 가서 판단할 내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틀렸습니다. 3번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 변경 신청 반려행위 공증은 처분성이 있는지 처분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쟁점을 잡아서 공부한다. 어떻게? 공증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처분 인정되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공증 중에서도 처분성이 인정되는 공증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죠. 그쵸? 지목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지적 공부, 공적 장부죠. 대장이죠. 그러니까 공적 증명, 공증과 연관성 있는 쟁점이다. 그 중에서도 지금 지목 변경을 못 받으면요. 예를 들어서 농지에서 대지로 바꾸지 못하면 건축물을 못 올리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과 관련되죠. 그래서 항고성이 되는 행정처분도 인정되죠. 신청권도 있고, 자 보세요. 법률상 이익이 있으니 신청권이 존재하고, 신청권이 있으니 신청권이 있는 자에 대한 거부가 처분이 인정되는 것이죠. 이거는 원고적 격과 처분과의 아주 긴밀한 쟁점이 연결되는 파트입니다. 파트 맞죠? 자, 그리고 4번은 산업단지 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에 토지 소유자로서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자,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산업단지 안에 지금 입주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쵸? 그 산업단지 지정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해서 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조례상의 신청권이 존재를 하죠. 그죠? 왜요? 지금 그 개발단지 안에, 산업단지 안에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계획이, 행정계획이. 행정계획에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히 지역 주민에 불과한 사람들은 행정계획에 대한 변경 청구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과 관련성이 있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인정할 수 있댔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경우죠. 거기에 속한 토지 소유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입주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재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기억입니다. 재결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을 할 때는요. 그럼 지금 신청만 남은 상태예요. 재결이 있고 지금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재결로 해당 행정처분이 무효나 취소가 됐기 때문에 신청만 남은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처분해줘야죠. 자, 니은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기각재결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인용재결에서만 인정되는 게 기속력이죠. 근데 자,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재결 말고 우리가 이제 판결에서 이제 공부할 때 행정소송법에서 판결의 효력 중에서 기판력은 인용 판결이든 기각 판결이든 인정된다. 그런 게 있었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처분청한테 지금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판결의 주문과 이유를 존중해서 재처분을 하거나 혹은 반복 금지 의무가 부여되는 이러한 쟁점에서는 제가 어떻게 인용 판결에서 혹은 인용 재결에서 인정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소송에서는 인용 판결, 재결에서는 인용 재결에서 기속력, 형성력 등이 인정된다. 때로 제3자유 행정행 같은 경우는 제3자유도 인정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근데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이제 그 디귿은 이제 너무 쉽고요. 재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위법 사유까지 다 미치잖아요. 그래서 X인데 리을 조문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거 직접 강제랑 간접 강제 설명할 때 그 조문도 제가 읽어드렸는데 조문 읽어드릴 때 제가 뭐라 했어요? 신청이 있어야, 그죠? 신청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다. 직접 강제도 그렇고 간접 강제도 그렇고.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재처분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건 누가 제일 잘 알죠? 행정심판에서 이긴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죠? 재처분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재처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한다? 행정심판위원회에 달려가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겁니다. 아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저 분명히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가 맞지, 너 이겼지? 근데 재처분 안 나오는데요? 라고 이제 일러주는 거예요. 그때 직접 처분이나 직접 처분이나 간접 강제 가능하다. 그쵸? 했었죠. 그래서 지금 리을은 X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이렇게 막 좀 급하게 좀 빠르게 해설을 하진 않습니다. 사실 정규 수업 때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봐가면서 템포 조절을 하는데요. 어차피 이거는 그 지금 기획 영상이고 그래서 기획 영상이 또 너무 길면 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빨리 했다는 점. 그래서 제가 좀 빨리 하다가 좀 여러분들이 듣기 조금 거북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평상시에도 이렇게 빨리 하진 않습니다. 적당한 속도로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거 감안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번 시험에서 잘 보신 분이야 당연히 합격해서 너무 기분 좋을 텐데 잘 못 보신 분들도요. 자, 제가 기본기, 조문, 기본기, 기본 판례 위주로 하고 저 에듀윌에서 책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교과서들 그리고 문제집 잘 충실하게 공부하시면 충분히 고등 시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시고 항상 합격을 위해서 집중하고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